네, 센 언니들의 종목 배틀 여벤져스 저희가 10주간의 대장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덧 네. 이제 절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종목들이 등락을 거듭했고 저희 포트 또한 수익을 내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고 이번 주 내내 저희가 광고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탐나는 주식 2PM 이 여벤져스 특집을 오늘 펼쳤습니다. 오늘 이주 앵커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 왜 나왔냐. 네. 저는 이 코너를 담당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특집한다고 하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한번 진행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여벤져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셨던 말들이 일단 사진상으로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들께서 또 수익률도 잘 내고 계시는데 도대체 목소리도 예쁜데 왜 안 나오냐? 이분들 누구냐? 계속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이미 세 분이 와 계신데 저희 얼굴을 보고 또 이 스튜디오에 이렇게 환하게 빛내주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오늘 내용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 분씩 인사를 좀 나눠보죠. 엑선의 감숙 전문가님 오셨고요. 또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 정희진 팀장님 오셨습니다. 또 메리츠종금증권영업부 임정희 과장 오셨네요. 세 분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네. 원래 네 분이서 함께 대결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한 분은 어디 가신 거예요? 이은희 팀장님이 이 건강상의 이유로 네, 오늘은 좀 출연을 못 하시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연락이 좀 오셨는데요. 네네. 저희가 뭐 어떻게 해서든 좀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스튜디오는 못 오시겠지만 그래도 전화 연결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려놓은 전화는 상황이거든요. 가능해요? 네, 좀 지독하죠 저희 제작진도. 네, 일단은 잠시 후에 저희가 전화 연결 시도를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 뭐 이은희 팀장님의 포트 또한 저희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이 세 분을 모셔봤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5주 정도 지났죠? 네. 5주가량의 대결 기간 동안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상황 어떤지 한번 볼까요? 봐야죠. 네. 지금 뭐 1위와 2위는 사실 임정희 과장님과 감숙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접전을 펼쳤어요. 오늘 기준입니다. 엑선 감숙 전문가님이 압도적인 수익률로 1위를 다시 한번 탈환하셨어요. 네. 20%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누적 수익률이죠. 그리고 2위가 임정희 과장님 어제까지 1위였는데 오늘 포트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위 정희진 팀장님입니다. 4위가 ATX 자산관리 이은희 팀장님 오늘 못 오셨고요. 감숙 전문가님 네. 1위예요. 당연히 축하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와, 치열하게 그동안 뭐 두 분이서 이렇게 접전을 펼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아직 근데 끝난 건 아니니까요. 네, 5주가 그렇죠. 더 남았습니다. 그 소감은 어떠세요? 중간에 제가 금요일 전화 네네. 연결이죠. 한 번 놓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 주. 그게 아주 억울하고 아쉽습니다. 앞으로 쭉 금요일 날 전화 목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희 과장님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한 주를 탈환을 하셨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어차피 좀 안정적인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높은 수익을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1위를 기록하신 감은숙 전문가님이 현재 어떤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계신지 누적 수익 얼만큼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총 4가지 종목들 가운데 누적 수익률이 지금 20%가 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높은 게 동성제약이 17%, 에코프로도 1.3%, 동성제약은 목표가를 해버렸어요. 오늘 예, 급등을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지, 팜스토리 있고 감수 전문가님 먼저 한번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살짝만요. 네네. 구체적인 AS는 좀 이따가 할 건데요. 일단 뭐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주 바로 제가 편입을 했던, 네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편입을 했던 종목이죠. 오늘 일단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님한테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빠르게 회전을 시키면서 수익률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네. 앞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는 안정적인 수익을 드린다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지겹지 않도록 수익 관점으로 보시면서 일주일 안으로 빠르게 이렇게 회전시키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시켰었고요. 네네. 그리고 손절도 짧게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동성은 네. 그렇게 이제 짧게 수익을 드리고 대신에 서서히 저 같은 경우는 전화 연결하면서도 우리 앵커님도 들으셨겠지만 5월 정도 말부터는 조금 편입을
길게 좀 보자. 그리고 이제 산업 성장주로 가자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들은 좀 이제 뺀다라는 관점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나중에 AS를 하게 되면 오늘 포트에서 두 종목 정도는 제가 제외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귀담아 네. 좀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네. 들으시면서 어떤 종목이 제외되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은 보통 저희가 하는 일인데 저희가 대신해 주셨어요. 네, 근데 네. 저는 감수 전문가님이랑 통화할 때마다 느꼈던 건 그 나의 포트와 종목, 뭐 시장에 대한 뷰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럼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것 네네. 같고요. 그리고 보유 종목도 가장 많이 빠르게 바꾸셨는데 그렇죠. 오늘 또 바꾸신다고 하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희가 포트 이은희 팀장님의 포트는 뭐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3위 정희진 팀장님의 포트 네네. 봐야겠죠. 일단 포트를 놓고 봤을 때는 LG생활건강과 키움증권, 일단 보합권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GTBNT 포스코가 조금 이 손실입니다. GTBNT가 계속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정희진 팀장님께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 정희진 팀장님 사진 그리고 목소리 듣고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했었어요. 어떤 분이 오실까? 막 그래서 오늘 뭐 정희진 팀장 보고 가겠다라는 선배도 있었었고. 네네. 네, 근데 진짜 들어오시는데 화나지 않았어요. 아름답죠? 네. 아름답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저 밑에 아내분이 보시면 보고 계세요. 신발을 보시면 이게 구두가 엄청납니다. 블링블링 하셔서. 그러니까 수익을 잘 내야지 저런 신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논리군요. 정희진 팀장님, 저희 포트 AS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GTBNT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주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최근 이제 바이오주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약세장을 좀 계속해서 보여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지금 등이 모두 움직임이 좋은데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가 좀 2주 안에 좀 해결이 감리위원회가 좀 끝나야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초반에 수익률을 10%대까지 냈다가 마이너스 20% 가까이 네네. 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회복을 해서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재료 자체가 좀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구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바이오 부문인데 네.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에서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온 이유는 오랫동안 투자자들이 기다려온 확실한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완치 고객 환자들이 생겨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임상 결과가 이제 끝나고 신약이 출시되기만 하면 어떤 확실한 재료와 함께 모멘텀이 확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LG생활건강. 오늘 대부분 그 한미 협상들이 좀 되고 미뤄진 이유로 지금 네. 수급들이 조금 뭐 중국 소비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인지 LG생활건강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움직였고 5월은 가장 큰 여행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까지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만 한 30% 정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럭셔리 화장품을 중심으로 5위 후 브랜드를 중심으로 그 이익 성장률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전체 14%대 정도로 업종 중에서는 상당히 상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투자 포인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움증권 네. 같은 경우는요, 이 포트에 있어서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저희 이항영 전문위원이 네. 매일같이 그런 얘기하세요. 이렇게 증시가 변동을 보이고 막 테마성 이슈에 막 돌아다니다 보면 개인들이 그렇게 돌고 돌면 결국 득보는 건 키움증권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개미들이 많이 움직일 때 이렇게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증권 종목에서는 가장 그 수혜주가 키움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걸 유심히 보게 되었고 뭐 거래대금과 그 이익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는 그 수급을 좀 눈여겨 보았었는데요. 그 매수세, 외국인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큰 종목이어서 어제 하루만 154억 정도가 매수세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살짝 이제 조정 구간에 있는 듯한데요. 실적 또한 호실적이고 관련 자회사 모두 앞으로 실적이 기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건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LG생활건강 있잖아요. 주가를 네. 좀 긴 시기열로 보면 2003년부터 거의 15년 가까이를 계속 올라왔던 그런 대단한 종목이잖아요. 종목이에요.
우리 대결이 15년만 한다면은 좀 좋았을 텐데. 물론 저희 저희는 막 여기 10주만으로. 수염 달고 나오시는 거 아니세요? 그렇죠. 자, 저희가 정희진 팀장의 포트폴리오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4가지 종목 일단 다 들고 가시는 거죠. 지금 오늘 당장의 변화는 저희가 잠시 일단 없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분 저희가 포트를 점검해봐야겠죠. 임정희 과장님입니다. 지난주에 감수 전문가님께 1위 자리를 딱 탈환을 네. 해왔었고요. 어제까지 1위였는데 오늘 또 이게 2위로 바뀌었어요. 1위 딱 탈환하시고 전화하신 거죠? 네, 맞아요. 전화했었죠. 그리고 북미 회담이 무산됐다라는 소식에 일단 경협주 위주의 포트였었기 때문에 네.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현대로템이 23% 손실로 아쉽습니다. GS건설의 수익을 좀 많이 까먹고 있는 느낌이 네네. 살짝 들어요. 그간 임정희 과장님은 뭐 저희 방송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이 좋은 종목 수익 이야기도 정말 많이 그럼요.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임정희 과장님 수익에 되게 기대했었어요. 과장님, 이번에 포트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저희가 그 시작한 시점이 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항상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수익을 내오는 상황인데 그 앞에서 이제 1위 하신 분은 워낙 개별주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수익을 충분히 내신 걸로 보고 있고 정서 5월 달 들어서는 그동안 좀 강했었던 바이오주가 좀 꺾이고 그다음에 좀 남북 경협주들이 새롭게 이제 떠오르면서 이제 큰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도 수익이 낮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큰 변동성은 충분히 이제 나올 법한,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저는 이제 현대 아산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주를 설명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는 나머지 포트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담았었지만 비중은 항상 그 남북 경협주 시장에서 강한 업종을 항상 담아왔던 상황이었고요. 차익 실현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남북경협주 대장주인 현대 로템을 담은 상황입니다. 현대 로템은 계속적으로 대장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남북경협 관련된 이슈가 새롭게 지금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시장의 흐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지금 뭐 IT나 제약바이오 대표 종목들만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어디로 자금이 흘러갈지 그동안 항상 이제 남북경협주와 좀 반대로 움직였었던 제약바이오로 갈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 들어서 좀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남북경협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다른 방향성에 맞춰서 시장을 대응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워낙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저는 궁금해요. 이 현대로템이 20% 넘는 손실이잖아요. 네네. 그래도 지속 보유하신다는 거죠. 네, 나아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북미 관계가? 네, 충분히 저는 그 나아진다는 그런 속도나 여러 가지 전망들은 사실 뭐 한두 달 내에 저희가 뭐 예측을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거는 건 그전부터 계속 이제 현대 로템을 좋게 보시는 분들의 강점은 역시 그 북한이 경제 개방을 더 이상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 또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이제 경제 이득에 있어서도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까지 다 얽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경제 이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과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팽팽하게 기싸움이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경제적 이득이 새롭게 떠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성장성을 저희는 이제 믿고 계속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더 궁금해지는 거는 네. 계속 그 대북 관련주로 좀 요즘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럼 현대 로템이 오늘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 얘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사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임정희 과장은 계속 들고 가겠다 하셨지만 이 가격은 더 싸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맞아요. 어떻게? 줍줍한다라 네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낮은 가격을 이렇게 주워 담는다는 요즘 시대 말이에요. 이게 줍줍한다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 급락할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뭔지는 모르겠으나 줍줍 가능합니까? 네.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에 좀 빠르게 매매를 이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 성격 자체가 크게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향후에 또 악재나 호재가 갑작스럽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이러한 사안들을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더 여유를 두시고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는 충분히 저는 좋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네.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지켜보되 관심권은 계속 두자.
저희가 한 5분 동안 계속 현대로템만 얘기했는데 다른 종목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꽤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 게 GS건설. 거의 지금도 오늘 2% 하락했는데도 24%의 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도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나머지 종목들도 또 다른 종목으로 담았던 두산중공업을 이제 종목으로 담았던 상황인데요. 두산중공업 역시도 항상 이제 저평가로 눌려 있었다가 이제 남북경협이라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가 이제 떠오르면서 거기에다가 두산 인프라코어의 실적도 같이 이제 엎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기본적으로 GS건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적이 그동안 좀 더 보여지지 않다가 남북경협이라는 이제 촉매제가 좀 작용을 하면서 급상승 이제 더 급하게 떠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상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역시 남북경협주들을 이렇게 세 종목 큰 실적이 뒷받치는 종목들을 담아가지만 향후에 주도주가 더욱더 부각이 된다면은 충분히 그러한 종목들로 지금 갈아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임정규 과장님의 포트를 네네. 저희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대망의 1위 감은숙 전문가님의 포트 들여다봐야겠죠. 동성제약을 어제 주셨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해버렸어요. 목표가가 조금 낮은 게 아니었나라는 느낌이 네네. 들 정도로 와. 오늘 급등이었는데요. 아, 감은숙 전문가님, 저희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하루 만에 막 이렇게 이거 봐요. 10% 이런 걸 올라가는 거. 좋아하신다니까요. 맞아요. 시청자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죠. 개인 투자자들도 와. 주식하면 뭐 10% 수익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쉽게 하루 생각하잖아요. 만에, 이틀 그쵸, 만에. 하루 만에. 네. 이 동성제약을 왜 고르셨던 거예요? 저희가 들어볼 틈도 없었네요. 네. 일단 저는 시청자님한테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투자 마인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임정희 과장님이나 옆에 계신 우리 정희진 팀장님, 정희진 네. 팀장님이나 투자 성향들이 다 다르세요. 맞아요. 저는 이제 라이브 전문가이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들이 나의 투자 성향은 어떤가, 나는 중장기 투자인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묻어드는 스타일인지, 1년, 2년,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되는 스타일인지를 먼저 점검을 하셔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주가가 한 10%, 20% 하락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정말 안정적인 그런 버핏 같은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네네. 맞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다. 바로바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진짜 성급해서 나는 못 본다 그런 꼴을. 네네. 그러면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손절 짧게 가는 게 제 맞습니다. 포트에 파란 벌은 못 본다. 약간 이런 거 1인입니다. 이러신 분들 그리고 빨리빨리 수익 뭐 5% 메뚜기 같은 막 그런 성향이다라 하시면 네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나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성향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는 게 먼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이렇게 지금 이제 분석이나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시장이 너무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딱 심리대로 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지금 어저께 북미회담이 취소되고 난 이후에 아침에 동시효과의 대북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전 종목이 다 하한가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미들은 다 두려운 마음에 시가에 다 던지고 싶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시가에 시작했을 때에는 거의 다 20몇 프로에 시작을 해서 1분봉을 보면 맞아요. 거기서부터 계속 다 올라왔었어요. 마이너스 10 그러면 정도까지 이게- 올라왔으니까 예. 장중한 10% 수익률 그럼요. 가능하죠. 장중에 다 10%, 네. 15% 이상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시초가에 던진 물량은 다 개미들의 물량이거든요. 네, 네. 그럼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이걸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럼 또 이거는 매수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침에 그렇게 던진 그 개미들의 물량들 다 지금 물론 그 자리들이 뭐 수익이고 이건 아니지만 통탄을 할 정말 자리거든요. 정말 피눈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인드를 붙잡아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떠한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원님들 시청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제약 바이오 이제 담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 대북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이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동성제약이나 에이프로젠 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을 저희 같은 경우는 어저께 같은 경우에 거의 바닥에서 다 매수를 했거든요. 에이프로젠도 제3자 유상증자 뉴스가 나와서 오늘 급등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저께 포트에서 다 제외를 시켰었어요. 네, 시켰는데 이런 것처럼 동성제약 같은 경우도 거의 기술적으로 저점 구간이 나왔었고, 네. 신기하게도
수급들이 바닥에서 거의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흐름을 보고 매수가 들어갔던 건데 뭐 운이 좋게도 이게 이제 맞아 떨어졌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팜스토리나 이지 같은 종목들을 오늘 저는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종목에도 예전에 포함이 됐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 종목이 올랐던 거는 대북 관련주로 해서 올랐기 네네. 때문에 이 종목이 예전에는 그런 어떤 전기차, 수소차로 인한 수혜주였지만 지금은 성향이 대북 관련주에 대한 성향이 짙기 때문에 있죠, 예, 네. 그런 어떤 이미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당분간은 잊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대북 관련주의 대장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하는 그림이 오늘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요. 그래서 팜스토리나 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림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는 걸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의 흐름들이 또 예전 과거 흐름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 네. 이런 흐름이 있을 때에는 항상 여기까지는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었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지수가 종합지수가 상승이 되다가 이 흐름이 끝나고 나면 종합지수는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북미 회담까지만 저는 지수의 상승 흐름을 봤었었고 그때까지 테마주의 흐름도 상승 흐름을 봤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수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2018년은 상고하저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이후부터는 산업주라든지 성장주, 실적주, 가치주들의 흐름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렇게 되면 또 역금리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네네. 그래서 6월 달 정도 또 선거까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바이오주의 상승들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산업주.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편입한 이유도 지금 제가 볼 때 제 포트에서는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네. 예. 네. 종성제약도 다행히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빠져야 될 종목이고요. 이지라든지 팜스토리는 팜스토리 제외를 시킬 매도하고. 거고요. 네. 예, 에코프로 한 종목만 지금 현재는 보유를 할 것이고 이따가 차후에 이제 신규 네, 종목 하나 정도. 알겠습니다. 네. 자, 그 가문숙 전문가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만 지금 남겨놓은 네. 상태로 이제 또 대결을 진행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채울 것인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채널은 계속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좀 포트에 대한 그동안에 있었던 뭐 감회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속내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볼게요. 그 수많은 종목들이 이 포트를 거쳐갔습니다. 그 종목들 가운데 좀 아쉬웠던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쉽다는 거는 내가 포트에서 제외시켰는데 이게 더 올랐네가 대부분 아쉬운 거일 그렇죠. 거고. 정희진 팀장은 혹시 아쉬웠던 종목이 있었어요? 네, 제가 뭐 원치 않게 텔콘 그때 당시 텔콘 종목이 네, 손절가 도달을 해서 네. 자동으로 매도 처리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제 뭐 보시면 텔콘 RF 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바닥권을 지나서 앞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뭐 최대 주주 엠마우스 그 미국의 자회사 엠마우스에서 계실증 치료 해체에 대한 미 FDA 승인 신청이 그 진행 중에 있고 네. 신약 바이오 회사들은 이런 신약에 도전을 하여서 그 손해분이 이게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손해분이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재무제표상에서는 완벽한 마이너스 수익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자회사 엠마우스에서 100% 그 수익분을 메꿔주고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런 보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해지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두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당시는 좀 장비 회사였던 텔콘을 제가 보유를 하였었는데 단기간에 아주 크게 하락을 하였고 지금은 아주 요즘 잘 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규정상 목표가 도달하면 칼같이 실현, 그렇죠. 뭐 손절가 네. 가면 칼같이 매도 이거 네. 있으니까 확실히 보면 아쉬운 점들이 다들 아쉬운 종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임정희 과장님의 또 아쉬운 종목도 궁금하네요. 네. 네, 저는 그 당시 맨 처음에 이제 담았던 거 비즈니스 온이라는 좀 개별 종목을 담았었는데요. 네. 네네. 그 당시에 되게 손절가 좀 전달이 좀 불분명해서 그런지 우선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또 온라인 전자 시스템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향후에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매수해도 좋아 보이는 종목은 전 펩트론을 현재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4일 날 그 제약바이오 업종이 급락을 하면서 펩트론도 당시에 가장 큰 강도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때도 손절가를 이제 터치를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그 1월 달에 발행했던 CB 관련된 이슈가 좀 공시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물량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물량들이 좀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CB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금을 모아놨던 건 역시 그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5월 26일 날 지금 오송 신공장을 이제 준공식을 진행을 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진행을 해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동안 이제 자체 임상 시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강점으로 여겨지면서 작년부터 뭐 이뤄왔던 이제 임상 관련된 이슈들이 3분기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악재에 관련해서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외국인의 매수나 기관의 수급,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들도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펩트론을 현재 담아가도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희 과장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착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화면에서 묻어나시죠. 네, 그렇죠. 네. 제작진이 잘못한 겁니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면 아름답게 또 포장을 해주셨어요. 손절가를 제작진이 잘못 알아듣고 이 얘기를 알겠습니다. 자, 그 가문숙 전문가도 지나간 종목 가운데 이 종목 정말 아쉬웠다 싶은 종목이 분명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입니까? 유프라이드입니다. 유프라이드. 네, 네. 이거는 미국에서 지금 네네 합법적인 대마초 네. 종목이죠. 대마초를 왜 합법화를 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집이 참 잘 된 종목이었었는데 매집이 잘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미들을 떨구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키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락이 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상한가 가고 또 한 번 쉬었다가 또 상한가 가고 급등을 해서 지금은 아주 초급등 중입니다. 네. 손절가를 짧게 드리는 바람에 이제 손절가 터치를 하고 지금 초유의 급등 중인데 이 종목이 조금 버텼으면 여러분들 시청자님한테 또 큰 수익을 드렸을 텐데 아까운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도 저희는 보유 중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방송 보시고 사셨던 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혹시 보유 분명- 중이시면 네, 네네. 보유 중이시라면 보유 중이시라면 더 보유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도 보유 중이면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신규도 가능. 신규는 안 됩니다. 신규는 지금은.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거 오늘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집요하게 분명히 집어던지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뭐 뉴프라이드 보유 중이신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꼭 더 보유하되 신규는 안 된다라고 네. 답변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또 이은희 팀장님이 전화를 그러니까요. 받아주셨대요. 네. 또 편찮으신데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네요. 이은희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괜찮으세요? 네. 네, 지금 제가 죄송해요. 갑자기 아유, 눈병이 아닙니다. 나가지고. 네. 그렇게 눈병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얼른 빨리 나으시고요. 저희가 네. 참 이런 질문 드리기도 죄송한데 이 포트 네. AS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제게 이제 한국전력이랑 이제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다 남북 경협주로 들어가는데 이제 어제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북미 대화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영향을 너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오른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대북주 외에 좀 다른 업종들은 피해가 크진 않는데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협상 기술이 이미 전례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사실 새삼스럽진 않은데 과거에 제가 한번 좀 짧게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극적인 순간을 위해서 도중 이제 밀당이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북주의 잠재적 리스크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애초에 이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없었다면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미국 정상회담을 취소를 하면서 트럼프는 마지막 문구를 남겼죠. 언제든지 뭐 전화, 편지를 달라고 한 부분. 그 부분에서도 역시 이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일종의 이제 도박을 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와 이제 공화당이 11월 중간 그 선거를 승리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은 꼭 필요한 상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11월 중간 선거 가면 좀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의 또 탄핵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요. 결국 극적인 반전이 필요한데 그러한 상황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남북 경협주 좀 보유하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아직 3주라는 좀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설사 12일 대화가 좀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좀 그 이후에 좀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들고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트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혹시요, 이은희 팀장님께서 다른 분들의 포트 내에서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아라고 보셨던 종목이나 뭐 아니면 오늘 만약에 없다면 오늘 신규 편입 종목도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릴 종목으로 컴투스를 보고 있는데요. 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뭐 모멘텀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또 이제 뭐 ROA나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큰 이유는 이제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출시 기대감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북미와 유럽 등에서 이미 4년여간 게임성을 좀 인정받고 있는 그 스카이랜더스의 인기 캐릭터들이 더해진 모바일 버전, 그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버전이 이제 글로벌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좀 이끌어낼 것으로 계속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3, 4분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매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매출을 좀 초과할 그런 잠재력이 있는 종목으로서 좀 오늘 들어가시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5월 들어서 한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된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 모멘텀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ATX 자산관리 이은희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팀장님 얼른 나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포트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네. 문득 궁금한 게 생겼는데 물론 저희가 그 규정상에 그런 건 없어요. 남의 종목은 담지 마라 이런 건 없긴 한데 그렇죠. 혹시 다른 전문가가 보기에 또 다른 전문가의 이 종목은 정말 좋았던 것 같다. 혹은 지금도 좋아 보인다. 이런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가문숙 전문가님 혹시 다른 참가자의 종목들 가운데 좀 이거 괜찮다 싶었던 거 있었어요? 이거 괜찮다가 아니라 제가 담으려고 탁 했는데 보니까 이미 남의 바구니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담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아, 있죠. 아니 사실은 그 2차 전지 소재 종목 LNF를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임정희 과장님 포트에 있죠. 네, 포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코프로를 담았죠. 그랬더니 두 개를 계속 제가 비교해서 보고 있거든요. 또 승부욕은 있어서. 근데 LNF가 더 세더라고요. 세져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에코프로, LNF 뭐 다 수익이 나면 저희는 좋죠. 물론 그렇다면 이쯤에서 LNF를 갖고 계신 임정희 과장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임정희 과장님 어떤 종목이 탐나셨어요? 네, 지금 사실 이게 수익률 대회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정말 매우 탐이 나지만 지금 사실 지금 중소형주를 많은 분들이 담고 있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업황으로 봤을 때는 키움증권과 LG 생활건강이 좀 아무래도 업황이 작년보다 호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대형주들이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진 팀장님의 포트에 있는 키움증권과 LG 생활건강.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정희진 팀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임정희 과장님의 수익률 지금 현재 가장 잘 가고 있는 GS건설. 먼저 숫자가 가장 매력적이고요. 수익률이.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트럼프식 이런 협상 이렇게 밀당을 되게 아주 찰지게 하는 그래서 분명히 또 다시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분명히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견고한 어떤 건설주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대우건설이 다시 좀 조명을 받을 텐데 지금 담기엔 좀 무겁지만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좋은 결과가 임정희 과장님께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분명 언제고 한 번도 다른 분이 담은 종목을 담지 말라고 얘기해드린 적 없는데 워낙 자존심이 센 분들이라. 역시 센 언니들의 종목 배틀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뭐 LNF도 괜히 관심이 갔고요. 키움증권은 또 막 자금들이 도니까 한번 담고 싶었고 2차 전지 요즘 막 들썩들썩하니까 또 에코프로도 관심 갔었고 이분들의 포트를 잘 조합하는 것도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 조합을 내가 하면 항상 실패해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 이분들께 맡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분들의 또 신규 편입 종목을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문숙 전문가님이 앞서 두 종목을 뺀다고 하셨어요.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이제 다른 거를 채워 넣겠다. 그리고 한 지금. 종목은 또 목표가를 달성했으니까 그 종목도 빠지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럼 에코프로 하나만 남아있는 포트입니다. 뭐가 더 들어가서 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텔콘 RF제약 방금 우리 네. 정희진 정희진 장님이 아쉬운 종목 그 종목이 사실 그때는 이제 아쉽게 손절을 하셨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바닥 구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비보존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방금 동성제약을 제가 추천드렸던 네. 그런 기술적 반등 구간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내일 또 급등 그거는 모르겠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수익 관점으로 해서 월, 화, 수 정도 3일 안에는 그런 반등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에 의한 반등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수가가 12,500원에서 현재가 정도 부근에서도 지금 현재 한 12,000 얼마 정도 450원 네. 정도 현재가에서도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일단은 짧게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00원 정도 구간에서 목표가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더 그 이상도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동성제약처럼 그 정도의 목표가로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좋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정도 구간이면 충분히 이 정도 수익은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 오늘은 한 종목 정도만 드리고 월요일 날 또 전화 연결이 있으니까 네. 그때 또 다른 종목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분의 아쉬운 종목인데 이번에 또 새로운 분의 포트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종목 관심 가네요. 다음 주 월요일 시청까지 저희 책임져 주시는 저희 제작진이신 것 같은 느낌. 다음 주 월요일도 채널 고정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어서 그 정희진 팀장의 포트폴리오를 볼 텐데 사실 네. 정희진 팀장이 총 4가지 종목을 계속 들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사실 빈자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총 4가지 종목만 담을 수 있게 해드렸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지금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 종목을 한번 넣어보고 싶다. 네, 종목이 요즘 뭘까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네오팜입니다. 네. 네오팜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이라면 모두 아는 그런 회사죠. 아토팜이라는 그런 아토피 치료제 로션으로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그 업계에서는 15년 연속 지금 1위 하고 있는 이런 탄탄한 회사고요. 먼저 이런 배경은 이렇고 현재 계속해서 실적 또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로는 중국에 이것이 오프라인 시장으로 유통이 된다라는 것이 중국 매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중국 오프라인의 그 헬스 앤 뷰티 우리나라로 치면 올리브영 같은 그런 마켓에 모두 네네. 깔리게 되면 우리나라 네. 내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술적으로도 제가 생각했을 때 55,000원이나 그 이하 선이면 좀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5%, 3%, 5% 정도를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토피 전문 브랜드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병원 전문 브랜드인 제로이드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특화된 그런 그 자회사들 많이 하위 브랜드들을 많이 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 할 거 없이 지금 모두 실적이 좋고 30에서 80%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견고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팜 얘기 주셨어요. 매수가가 55,000원대, 지금 오늘 55,600원인데 네네. 목표가는 어찌 보시나요? 저는 짧게 보신다면 62,000원대 생각했고요. 그리고 더 중장기로 보신다면 7만 원대 7만 원 정도까지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면 네오팜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희진 팀장님 눈동자 빛깔이 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네, 막 보고 있는데 렌즈를 끼지 않았는데 가끔씩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송 나가면 렌즈 색이 너무 연해서 좀 안 혹시 보이니까 좀 자세하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이거 너무 부담되잖아요, 네네. 샷이. 근데 보일까요? 눈빛이 저는 렌즈를 안 끼신 게 옆에서 봐도 보이는데 감독님 네, 완전 풀샷으로 당겨주셨네요. 정희진 팀장님의 눈빛 여러분 보셨습니다. 네. 자, 팀장님의 종목 들었고요. 이제 임정희 과장님의 신규 편입 종목 들어볼까요? 저는 임정희 과장님 옆에서 너무 우수해 젖은 눈빛으로 듣고 계셔서 뭔가 슬픈 일 있으신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우선 새롭게 지금 봐야 할 종목은 역시 좀 각 업종에서 좀 센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그 1분기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워낙 많이 이제 종목들을 얘기 들으실 것 같고 최근에 그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은 그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소재 종목들도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되고 그중에서 1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좀 강했던 하나머티리얼즈 현재 좋게 보고 있어서 이 하나머티리얼즈를 현재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최근에 분위기 너무나 좋았었어요. 네. 이 박민영의 SNS 12시에 하는 프로그램 있죠. 홍보는 아니지만 권홍섭 주인께서 또 이 종목을 이 얘기를 코너는 하셨었는데 남의 프로그램을 계속 홍보하는데. 일단 뭐 하나머티리얼즈 역시나 또 임정희 과장님께서 얘기 주셨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볼까요, 저희? 네, 우선은 증권사들 전고점 부분이 5만 원 부분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5만 원 정도 얘기 드리고요. 증권사들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실적을 추이를 봤을 때 5만 3천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가는 그 전에 좀 전 저점이었던 3만 9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현재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머티리얼즈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10주간의 대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5주가 지났으니까 5분 응선을 이제 넘었어요. 네. 지금까지의 1등은 가문숙 전문가가 차지를 하고 있고, 자, 가문숙 전문가님 그래도 계속 1위를 지켜야 되니까 한번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그냥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제 생각은 늘 항상 제가 추천을 드리면 다 같이 그냥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네. 왜 추천을 드리고 나면 막 올라가 버려가지고 매수할 수 없는 가격대 네. 이게 항상 이제 시청자님들이나 불만이시거든요. 저는 그리고 항상 그 매수하시는 분 회원님들이나 시청자님들 편에서 리딩하는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아무튼간에 수익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매일같이 얘기를 하시다 네. 보니까 아마 네, 가장 그러니까요. 공감대가 많이 그럼요. 형성이 되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분에게. 와닿는 이야기가 네.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의 그 종목을 제시해주겠다. 좋아요. 네. 제가 좀 마음이 좀 안쓰러울 때가 무리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해놓고 내일 떨어졌을 때 그걸로 핑계 대시는 분들 그런 거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 또 소개를 해주겠다라고 네.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시간이 와닿습니다. 막 쑥쑥 가고 있는데요. 정희진 팀장님께도 여쭤봐야겠죠. 네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요. 그간 초반에는 성적이 좋으셨는데 이 굵직한 종목들로 인해서 약간 좀 탄력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좀 생활 속에서 접했을 때 좀 와닿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 발굴해서 좀 돈 좀 벌어주는 언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임정희 과장도 간략하게 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더욱더 열심히 수익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그 물려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실적이나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항상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임정희 과장님의 각오까지 들었습니다. 돈 좀 벌어주는 주식 방송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죠. 네, 탐나는 주식 2PM 여벤져스 특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